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8.6% 상승해서 38,915달러로 전체 마켓 캡은 1.67조 달러, 즉 6.5%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8.6%가 상승하였다.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라지 캡 그리고 알트코인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물론 전략과 공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소위 트레이너라고 불리우려면 이번 상승장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달까지 수익률이 40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커뮤니티 트레이더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험 관리를 잘 사용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해지용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익을 챙기려면은 최선의 방법은 없지만 자기만의 방법은 있다. 그래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자기의 경험과 스스로 일관성 있게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종목 추천이나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주는 거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 2주 비트코인 차트가 횡보하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 날 페드의 FOMC를 보면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론이 날 것 같다. 즉 돌아오는 주말쯤에야 변동 장세가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5월 17일이죠. 그리고 여기 6월 달 있고 그다음 6월 11일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죠. 여기 untapped liquidity라고 나왔는데 이게 고점입니다. 이 위로는 건드리지를 못했다. 즉 이거를 뚫고 나가지 못했다.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전 고점보다 낮아졌죠. 그래서 lower high다. 여기도 똑같이 untapped라고 나왔습니다. 이 이율은 가보지 못했다, 손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고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고점이 멈추고 상승하는 폭이 올라오죠.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고점이 낮아져서 일단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던 하나의 구심점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팔거나 사지 않죠. 오히려 횡보를 할 때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손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시 볼 거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빨간색 말고 파란색을 보면은 파란색 거래량이 여기가 많아졌죠. 고점에서 다시 빨간색이 나왔죠. 이때는 숏 때문에 손실을 많이 입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점이 찍을 때마다 숏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숏 나오고 파란색으로 거래량이 나온 뒤에 상승한 후에 오늘 여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 다시 전 고점을 다시 터치하게 된 거죠. 이거를 파란색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다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뚫고 올라갔다면 여기도 뚫을 수 있고 여기도 뚫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트레이더들은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여기서 사지 않고 왜 여기서 사냐? 일정한 유동성 매수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여기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번 그림도 아까 그림과 똑같은데 언탭티드가 만약에 이 선을 도달하게 되면은 리퀴디티 테이큰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선에 거의 다 닿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시간이랑 업로드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여기를 터치한다면은 여기도 터치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파란색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준다면은
과감하게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의 최고치를 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단기적으로 상승 트리거가 되는지를 보고, 둘째로 이전의 최고점을 깨는 것을 보고 거래하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전 고점들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볼륨이 높은 경우랑 볼륨이 없는 경우,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높은 수준의 볼륨을 확인하면은 이거는 계속 펌프 갈 수 있지만, 압착해서 계속 파란색으로 쭉쭉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를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볼륨을 보고 막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압축돼서 눈덩이 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쉬지 않고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하루 차트를 계속 갱신하고 오를 수 있죠. 이럴 때는 올라가도 계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리퀴디티가 테이큰으로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다 한 번에 뚫는 거래량이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강한 매수세를 우리는 원한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시그널인데, 수요일까지 횡보하는 것을 보고 주말쯤에 이런 상승이 왔으면, 하지만 이 고점을 뚫지도 못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걸 보고 39,400불을 뚫게 된다면은 41,000불, 42,500불까지 뚫을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 42,000까지 간다면은 또 한 번 더 뚫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최고점 64,000까지도 그렇게 단기간에 또 뚫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급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JP 모건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JP 모건이 엘살바도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화할 수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JP 모건이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JP 모건에 무슨 불이익이 있길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할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포용하는 것이 안정성에 우려한다, 이런 말을 JP 모건이 트윗에서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국가 화폐를 사용하기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 및 규제 문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한 국제통화기금 IMF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신용 프로그램 전망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을 제2의 법적 입찰 형태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기 어렵고 IMF와의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이런 뜻으로 봐서 JP 모건과 IMF는 이런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통화로 쓰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은행 측은 엘살바도르 암호화폐 관련 결정이 암호화폐 등장 훨씬 이전부터 금융 법규가 존재해 경제 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소규모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추세의 시작이라면 이것은 복잡해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JP 모건이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비트코인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JP 모건은 지난 4월 금융계의 거물로서 부유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비트코인 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JP 모건과 IMF도 비트코인 자체를 컨트롤하긴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10년 내에 은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크립토는 크립토 방정식에서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블록체인 생태계는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처음에 깨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적 요소를 방정식에서 빼고 기술이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산형 금융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데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승인이 필요하죠. 하지만 DeFi 분산형 금융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단지 특정 자동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면은 돈을 빌리거나 즉 크립토 커런시를 빌리거나 디파이를 받는데 문제없다. 중앙 집중식 금융, 보험, 대출, 기타 자산 등 금융계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으로 돌아오고 예를 들어서 돈을 은행에 넣는 것, 넣을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인간과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 규정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가 생겨난 거고 블록체인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은행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사람을 방정식에서 빼야 할 필요성을 알 만큼 똑똑했다. 자, 사토시가 사람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유태인인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죠. 하지만 사토시는 그만큼 똑똑했다. 이렇게 이 기사에는 말하고 있으면서 은행이 비즈니스 모델을 단기간에 크게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은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체이스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은 10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분산형 금융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의 박차를 가할 것이다. 코인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